네, 그리고 예. 우리가 또 이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을 예, 많이 예. 짚고 있는데 지금 인권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안건이 다시 상정되고 전원위가 다시 개최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지난번에 안건이 올라왔어요. 소식이 알려지자 민노총이 국가인권위 건물을 점거해 버렸어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그 점거에 힘을 실었어요. 여러분, 이게 폭동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그렇게 점거를 해도 뭐 누구 하나 뭐 잡혀간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거는 폭도 아니에요? 진짜 이게 뭐 좌파 무죄 우파 유죄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 사진 보면요, 그 민노총 조합원들이 복도에 다 들어놓고 점거해서 인권위원들이 회의실로 못 들어가게 해요.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한 거예요. 이게 폭도 아닙니까? 이거는 폭동 아니에요? 왜 여기에다가는 폭도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 인권위가 새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과거에 이제 뭐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으로 또 유명하신 분인데 아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 한때 또 이런 그 거하게 저항하는 그런 검사의 모습을 이렇게 어떤 의견을 담아가지고 쓰신 책인데요. 굉장히 한때는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헌재가 윤탄핵하면 부셔버려야 된다. 굉장히 센 워딩을 지금 네.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인권위에도 이렇게 정말 이 부당한 불공정한 헌법재판소의 진행 그리고 이 진행으로 피신청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정말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거는 너무 좀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저 발언이 문자 그대로의 뭐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말하는 폭력 선동이 아니라 그만큼 국민의 분노의 불길이 매섭다라는 걸 말하는 비유적 표현이겠죠. 그렇죠. 당연하게도 예, 정치적인 표현이겠죠. 그거는. 그거를 뭐 내란 선동으로 고발했다 그러는데 음. 그건 뭐 황당한 이야기고 어쨌든 인권위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인권 이게 그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그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이런 것들은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수단적인 인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가 반드시 발언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도 뭐 전원회의에 통해 가지고 발언이 있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님께서 이제 공수처 체포영장이 2차 집행되는 날 영상 메시지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현직 대통령에게도 최소한의 인권과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면요. 예. 여러분 일반 국민들은 완전 어떤 취급을 받겠어요. 그렇죠. 예.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득세하는 나라에서 저나 원영석 변호사 어떤 취급 받겠어요. 예. 우리는 거의 뭐 반동문자가 되는 거죠. 이 아오즈 탄광 끌려가거나 수용소 끌려가는 정치 사상범 취급 받는 거고. 죽창 들고 집 앞에 막 서성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서부지법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평화적으로 촬영만 했던 우리 젊은 시각 같은 친구들이 당하는 예. 이 꼴을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자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질서, 인권 보호, 피의자 방어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자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일반 국민들은 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뭐 탄핵 정국이나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되는 이런 과정에서 네. 저는 그 상황을 처음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도 그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상황은 그때 처음 겪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또 그 당시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계속 당협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지역 관리도 하는 그런 와중에 또 당에 대한 실무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그 압박이나 그런 어떤 신변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랬었죠. 예, 네. 저희도 애도 어린데 애들도 나이가 어리고 애엄마도 있는데 애엄마하고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지역에서 아버지가 이제 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애들이 말을 안 해요. 학교 가가지고 네. 그 학교 가서 그 말을 하면 어떤 뭐 불이익이나 해코지가 있을까봐 그런 시기를 거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다시 그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왔을 때 빨리 이렇게 그 세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뭐 이런 뭐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겪어봐가지고
겪어봐가지고 두 번째 겪으니까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아 제가 요 생각이 나요. 그 말씀 들으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랑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평소에도 뭐 자주 소통하고 교류하니까. 예. 근데 저랑 다 잘 아는 선후배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용산 대통령실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 또 꽤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각을 딱 되자마자 예. 직원들 딱 모아서 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거 대통령이 탄핵되게 두고 볼 수 없다. 이거 이렇게 딱 어떤 우리가 국정 잘 돌보자 이런 지시를 딱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겪었던 청와대 참모들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두 손 두 발 다 묶인 채 그렇죠. 이 마녀 사냥에 두들겨 맞기만 했던 안타까운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당하지만은 않겠다라는 절치부심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원영석 변호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저도 심정이. 맞습니다. 네. 내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이미 한번 다 한 바퀴 돌아봤기 때문에 뭐 한다 뭐 가짜 뉴스 만들고 뭐 어쩌고 여론조사 이상한 거 발표해가지고 또 분위기 좀 휩쓸라 그러고 아 또 저러네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와대 직원들,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 원영석 변호사님 같은 그 당시부터 함께했던 정치인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 무렵부터 방송을 했었고, 그렇죠. 또 우리 국민과 당원들 지지층들도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정권 뺏겨봤더니 나라가 완전 폭망하던. 그때 일부는 아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잘하나? 나중에 이제 사실 뭐 이런 거는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보수 인사들의 상당수가 무슨 뭐 눈물로 회개한다고 해야 되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물개박수 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그때 했어요. 문재인 잘한다고 칭찬했던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자기가 네. 무슨 깨시민인 척하면서 그러는데 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냐고 다 쇼인데 그런데 막상 몇 년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그게 전부 이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국민들의 어떤 그 생활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국가의 그런 경제를 다 그 시궁창에 처박는 그런 것만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아 그러면 뭐 민주당이 넘어가면 어쩌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탄핵 안 되게 다 같이 하자. 그 정도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도 그게 하나의 아픈 상처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성이고 면역이 되어서 예. 이대로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예. 정권을 넘겨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도 했고요. 이 와중에 민주당 상황 복잡합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은 2심에서도 징역 5년 유죄 받았죠. 여러분 어제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추가 보도가 나왔어요. 김용이 법정 구속이 바로 됐잖아요. 예. 끌려가면서 법원 복도에서 소리 지르면서 판사 욕을 했대요. 판사 당신 10개월 동안 뭐 한 거야?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이거 보통 잡범들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보통 이런 범털은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거는 약간 좀 정말 그 노숙자 이런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고함치고 뭘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만 하더라도 사실 그 지금 2심에서도 동일한 이제 판결이 선고되면서 김용도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백현동, 김인섭도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건 중에 그 이상하게 빠져나가서 무죄를 받거나 하는 사건은 이재명 대표한테만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싹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있죠. 예, 예, 싹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김용이 이재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고함 지르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좀 특이하다. 저런 태도가 재판에 도움이 되지는 않죠, 전혀 도움되지 않죠. 물론 대법원 재판부는 또 다를 테니까 이게 연결되진 않아도 대법원 재판부도 저런 소식을 보면 당연히 알게 이 태도에 되죠.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거는 어쨌든 사법부의 권한이라는 거는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존중을 하되 네. 그리고 그 존중이 결국 이제 뭐 정말 그 판사를 위한 존중이라기보다는 날 자신을 위한 존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 갖추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판사들이 금방 소문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변호사업을 하면서 항상 그 법정에 들어갈 때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그렇죠. 예, 법정에서 나오기 전에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분이 지켜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김경수는 복당을 했습니다. 김경수 복당이 허용됐는데 예. 김경수가 사실은 이재명을 한번 세게 찔렀다가 엄청난 반발에 지금 맞닥뜨렸거든요. 근데 이대로 넘어가진 않겠죠.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속화될수록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등등이 이재명 때리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더 많아 보여요. 그러자 뇌썩남, 이거는 자기가 한 말이니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뇌썩남 유시민이 나서서 일일이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욕을 하면서 너네 안 된다. 너네가 이재명 비판하는 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라고 해서 역풍이 오히려 불고 있어요. 유시민의 이런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이 김부겸 총리가 유시민이 자기 비판한 영상을 보면서 충고 잘 받아들이겠다. 근데 너는 이 책이나 봐라 하면서 민주주의의 적들이라는 책을 딱 내세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친명계 비명계 이제 한판 붙겠다라는 전초전인데 기본적으로는 탄핵이 기각되면 조기 대선이 안 열리니까 친명이나 비명이나 김칫국 마시는 거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2심 선거를 앞두고 조금씩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봐야겠죠. 예, 예.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그게 뭐 피선거권이 바로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물론 지금 그 조기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뭐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 되고 좀 빠른 시기에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사실은 뭐 국민의힘도 그 경선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2개월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민주당만 하더라도 발동을 지금 다 일찍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돌입을 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경선 기간이 촉박하다는 걸 전제로 이제 미리 지금 러시를 하는 건데, 그런데 현재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과연 뭐 어떤 희망이 있을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관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경수든 김부겸이든 그리고 뭐 김동연 그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 현역 의원들을 위주로 해서는 또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각 체제가 굉장히 좀 공고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 사람도 결국에 이재명 대표 쪽으로 뭐 이게 힘이 쏠려 있다는 걸 현실을 반영한 지금 멘트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나 이게 뭐 당연히 뭐 저는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탄핵이 안 되더라도 대선까지 그러면 임기를 다 채우고 다음 대선까지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기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면서도 조기 대선이 일어나지 않고 정식 대선이 일어날 때의 그 상황을 대비한 또 그런 뭐 이재명 대표가 사라져 버린 그 이후의 상황을 노리고 있는 새로운 그런 어떤 힘겨루기다,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간명해요. 우리는 탄핵 기각을 위해서 국민의 여론을 더 뜨겁게 만드는 데 집중하면 되고, 반대로 김칫국 마시고 이 대권 권력욕에 눈이 먼 민주당과 야당이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자멸하는 걸 잘 지켜보면 되거든요. 항상 여러분, 보수가 총선 때마다 분열해서 망하고 진보가 똘똘 뭉쳐서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역대 몇 번의 총선이 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반대 국면이 왔어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조기 대선 이야기 다 안 하잖아요. 예. 그 후보들도 심지어 오세훈 시장조차도 탄핵 심판 전에는 나는 거기에 대한 입장 밝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독 한동훈만 언더 73이니 뭐니 이상한 애들 만들어가지고 오늘 뭐 김영삼 재단 갔다 오고 막 헛꿈을 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우리가 적절하게 짓밟고 제어하면서 우리가 똘똘 하나로 뭉치고 민주당이 김칫국 마시고 헛물 켜면서 분열하는 걸 지켜보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